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 크기와 깊이는 제각각이고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것도 각자마다의 방법이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다. 사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시간의 차이나 어떤 계기, 행동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결국 내가 바꾸고자 하면 바뀔 것이다. 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도서 움직임의 힘을 참고했습니다. 수잔 허드가 아들의 병을 진단받은 건 데이비드가 8살 때이다. 데이비드는 화학요법 치료와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와중에 뒤뜰에서 물총놀이도 하고 댄스 파티도 할 정도로 차도를 보이는 중이었다. 하지만 암이 재발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결국 2011년 2월 10일 데이비드는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죽은 지 4년째 되던 해의 마지막 날, 허드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너무 괴롭고 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중 허드는 이렇게 자문했다. 정말?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니? 때마침 남편이 크리스마스에 사준 헬스케어 기기가 보였고 생각했다. 운동이라도 좀 해볼까?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허드는 반려견을 데리고 자주 산책을 나가면서 동네 달리기 그룹에도 가입을 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동네에 있는 물고기 부화장 주변을 10km씩 뛰었다. 그 달리기 그룹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허드는 이렇게 말한다.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또한 밖을 뛸 때면 주변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하곤 한다. 날씨가 좋으면 더 좋고 조금 안 좋아도 그만의 느낌으로. 그렇게 주변을 느끼고 달리면 그 순간에는 오로지 그 순간에 몰입해 있는 나를 볼 수 있다. 이런 몰입은 나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밖에서 열심히 달리던 어느 날 허드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평소 그가 꿈에서 아들을 만날 때는 데이비드가 아파하는 모습, 비명 지르는 모습이 보이는 매우 슬픈 꿈이었는데 어느 날 허드가 달리게 하는 동안엔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긴장이 풀리고 굉장히 평온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땐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그야말로 느긋해지죠.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이 느긋해지는 순간, 바로 그런 순간에 아들이 느껴져요. 밖에 나가면 새들이 날아가고 다람쥐가 나무 위로 쪼르르 올라가요. 그럴 때면 아들이 떠올라서 안녕 데이비드? 라고 인사를 하죠. 데이비드는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을 느끼거나 볼 기회를 찾잖아요. 나는 꿈속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자연 속에서 내 아이를 만나요. 심리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녹색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속에서 아무 활동이든 하면 5분도 안 돼 기분이 좋아지고 앞날에 대한 전망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온갖 문제에서 멀어지고 삶 자체와 더 연결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산책만 해도 사람의 체내 시계가 늦춰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 즉 경외감과 감탄, 호기심과 희망은 근심과 걱정,
우울감에 대한 천연 해독제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홍릉 수목원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인지행동 치료를 받기 전 수목원을 걷게 했는데 한 달 후 숲을 걸었던 사람들 중 61%가 차도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심리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추가로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에 등산을 추가하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자살 충동과 무기력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대자연과 호흡하며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있을 때 인지 능력을 더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었다는 초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명상을 하는 듯한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있을 때 뇌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뇌도 쉴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기본 상태를 분석한 게 있는데 뇌는 가만히 있는다고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를 가만히 둘 경우 정신, 즉 마음은 가상대화를 나누고 과거 경험을 되짚고 미래를 곰곰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인생 목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딱 저래요. 저는 특히 요즘 더 제 미래를 머릿속으로 엄청 그립니다. 매일 일어나서 수시로 자기 전에. 그런데 저 뇌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 편향에 빠질 경우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고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며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정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경우 보통은 업무나 대화, 일상생활에 집중하면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러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 더 우울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 집중 호흡과 마음 챙김, 기도문 암송은 이 부정편향 상태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앞서 말한 녹색운동, 즉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인 거죠. 녹색운동은 오랜 명상 훈련 없이도 뇌에 비슷한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자신을 보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 저 같은 경우 불과 몇 달 전에도 도저히 당장 처리가 안 되는 거라 생각했던 문제들로 골머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슈독이라는 나이키 창업자의 자서전을 보면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와 힘든 시기를 퇴근 후 10km씩 달리면서 이겨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거라 그때는 그냥 뭐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 비로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연 환경에 빠져들면 뇌는 가벼운 황홀감이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언어와 기억에 연계된 뇌체계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감각이 강화되고 내면의 수단은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안감과 우울증, 끝없는 생각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은 감각의 즐거운 자극을 쏟아부어서 주의력을 밖으로 돌리고 언어 공습을 중단시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변의 멋진 세상을 바라보고 감상할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삶이 어지럽거나 여러 가지 소음으로
마음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겁니다.